네, 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베리치 멘토님을 모시고 사업개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슈퍼루키 베리치 멘토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간략히 드리자면, 저는 직장 경력 11년 차 사업개발과 제휴기획 업무를 했고요. 지금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소기업 컨설턴트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개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님, 사업개발 직무라고 하면은 사실 취준생들도 약간 뿌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이면 영업, 재무면 재무, 인사면 인사.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직무가 있는 반면에 사업개발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사업개발을 한다는 거지? 뭐 신사업개발인가? 기존의 사업을 개선하는 건가? 뭐 유통 채널을 더 많이 발굴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사업개발 직무 어떤 업무를 하는 직무일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개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간단하게 한 줄의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계속적인 탐색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화시키는 업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회사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려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회사가 어떤 보유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뭔가 공동사업의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도 사업 개발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음. 조금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업 개발 직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당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기획하는 업무가 있고, 그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뭔가 시제품을 조달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시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케팅과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단에 가서 어떤 고객 센터 운영 및 고객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상의 일부분을 담당을 하시거나 전체 영역에 대한 매니징을 하는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즈니스화하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는 부분을 주로 많이 하게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이 끝났으면 이제 R&D 센터나 연구개발센터 통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시안을 만드는 거겠죠. 프로토타입을 그렇죠? 만든 뒤에 그 프로토타입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고객한테 영업하고 마케팅하는 단계 그리고 그 뒤에 단계까지 물건을 판 뒤에 고객 센터를 운영을 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거나 고객의 클레임에 응대하는 역량까지, 응대하는 범위까지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사업의 정말 전 범위를 그렇죠. 커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사업 개발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멀티 프로세스가 가능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물론 실무에 가셔서는 지금 말씀드린 전체 영역에 대한 관리를 하실지 또는 그 중에 일부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와 또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게 사업의 전 범위예요. 음, 정말 한 회사가 물건을 구상해서 팔고 그 다음 스텝까지를 다 커버하는 건데 그 정도 많은 일을 하려면 스펙도 굉장히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사업 개발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노력과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이기도 한데요. 물론 어떤 기술과 경영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공이면 유리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는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 개발과 유관한 자격증이나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이수 또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의 인턴 경험 또 공모전 참여 가장 좋은 거는 창업 경험이 있으면 사실 좋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사회 초년생에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내가 지금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 직무에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업 개발과 관련된 물론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 일단 회계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또 유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할 수 있는 유통관리사,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조사 분석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회조사 분석사 등이 있고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가공인,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가공인 자격증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보다 어떤 민간 자격증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창업 전반에 어떤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역량부터 사업 타당성 분석, 또 회사에 대한 분석까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실무 수습을 통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또 투자 관련된 지식을 또 함양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멘토님, 지금 말씀 주신 자격증들을 보니까 뭐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처음 단계인 아이템 발굴 단계에서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의 시장 크기가 큰지, 그리고 그렇죠. 현재의 커스터머의 니즈를 충족을 시키는지,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리서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통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유통 채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유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도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자격증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경영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말 취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건지 상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경영 지도사가 하는 일들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영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마케팅, 생산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적인 부분이 있고 이 자격증은 대기업을 위한 사실 자격증은 아닙니다. 네.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컨설팅 해주는 주된 업무는 이제 컨설팅 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과 연계된, 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마다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멘토링, 어떤 평가와 심사 같은 부분을 이제 코칭을 해주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여타 국가 자격증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회계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경영 지도사, 세무사 등이 있습니다. 예, 각각의 업무들마다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바로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도 있는데요. 일단 경영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바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고요. 개인이 중소기업 컨설턴트로서의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 과정을 좀 밟아가면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학습에 대한 결과 이유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의 방향성이 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메리트는 공공기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러면은 부분은 네. 꼭 숙지가 필요하시죠.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경영 지원 업무나 기획 업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있으면 네. 좋다라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하드 스킬에 해당하는, 우리가 사업 개발 직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혹시 소프트 스킬이나 또 다른 스킬셋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업 개발 직무에 필요한 스펙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세분화해서 보면은 지금 직장 생활 3년차 미만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업무가 기획, 영업, 마케팅 분야의 경력자라면
좀 더 사업 개발 직무와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부분 반드시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얻는 배움보다는 사실 사업 개발 업무는 직장에서 직접 몸으로 좀 부딪혀가면서 얻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남다른 호기심이 있거나 또 다양한 경험, 인내와 끈기, 뭐 추진력 등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분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협상, 설득력에 대한 스킬을 함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전략적으로 다각도에서 보는 분석력을 기르는 스킬도 중요하고요. 뭐 이제 수주 이후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력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협상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분석력, 관리력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기획이나 사업개발 직무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력서에 들어가도 좋은 키워드들 같아요. 특히나 그쵸? 단순히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가 맞습니다. 어그러졌을 때 음, 이거를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혹은 타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능력 혹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서비스 범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유리하게끔 협상을 읽어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협상력의 증명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긴 한데 단순히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연계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력서나 자소서에 크게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일을 하셨으면은 이 일에 대해서 방금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네 가지 키워드들을 대입시켜가지고 한번 재해석해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업이나 마케팅적인 능력도 기획이나 사업개발 직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업개발 직무로 인턴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이나 마케팅의 인턴 경험이나 계약직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개발 직무로 주니어 경력이나 신입으로 도전해봐도 되는 걸까요? 유관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인사이트를 길러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반드시 추후에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셨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내시게 됩니다. 네, 지금 벤터님께서 시너지란 말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시너지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시면은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기획 업무를 하시고 나중에 사업개발 직무에 면접을 보실 때도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영업이라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직접 팔아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유통 채널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 채널 관리력이나 사람들을 설득시켰던 경험,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보고 싶다. 라는 멘트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러면은 아까 경영 지도사라는 자격증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조금 더 맞는 자격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기업의 사업개발 직무하고 스타트업의 사업개발 직무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환경적인 부분을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의 어떤 사업 개발 직무는 좀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 별개의 팀 조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상품 기획과 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마케팅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영업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트업의 규모는 대기업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대기업에서 여러 이제 직무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직무들이 일부가 합쳐져서 수행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기업의 사업 개발 직무 중에서 유관한 직무 중에 사업 기획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고객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시고요. 뭐 상품 기획과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품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관련된 모든 수명 주기에 걸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들을 하시게 되는 거고, 예, 마케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외의 어떤 시장을 발굴하시거나
어떤 가격을 책정하시거나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되는 거고, 예, 영업 참 중요하죠. 이런 전략과 마케팅에 부합한 이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목표를 수립해서 이제 그런 리드를 확보하는 업무들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 업무들을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이제 사업 기획, 마케팅, 영업 직무에 대한 경험 및 접근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을 선발을 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요. 그 팀에서 주로 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개발 직무로서의 커리어 패스. 지금 네, 언뜻 봐서는 모든 서비스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이나 CEO로 가는 커리어 패스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업 개발 직무를 통해서 성장하는 로드맵은 사업 개발에 대한 어떤 본부장 정도 이제 상위 직책을 맡아서 가시는 부분도 있고, 회사를 또 창업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또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사업 개발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가 된다라는 부분들, 본인 어떤 역량도 강화가 되지만은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개발팀의 특성상 여러 계약서를 또 보시고 또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그런 법률이나 사례, 언론 보도에 대한 그런 컨트롤 능력도 좀 필요하시고요. 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갖추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뭔가 바로바로 시뮬레이션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인 수치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본인만의 인사이트인데요. 예, 사업 개발 직무를 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파트너십이나 또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경험이 쌓이시면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이제 관심은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이 산업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는 어느 곳에서 수요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 음, 예측, 그리고 어떤 곳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야를 예측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이제 사업 직무로서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는데 굉장히 좋은 역량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업 개발 직무에 지원할 때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사업 개발 직무에 쓰게 되는 이력서나 자소서에 있어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대학생활 하시면서 아이디어 공모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꼭 참여를 어떤 입상과 관계없이 참여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또 당연히 뭐 인턴이나 사회생활을 경험하시는 부분도 플러스 알파로 작용된다라고 보시고, 또 여러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소규모 창업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된 추진 배경이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을 기술하시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로 작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시다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성격의 장단점을 쓰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 개발 같은 부분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끈기와 또 어떤 내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다라는 부분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례와 함께 제시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 개발 일을 하게 되면은 타 부서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타 부서 또는 외부에 있는 타 파트너들과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나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의사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재이다라는 부분을 제시하면 또 이것도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남다른 호기심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호기심을 네.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네. 내가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을 보시는 심사관님들 입장에서도 좀 더 새롭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제 후보자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각하지는 못한 혁신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부분을 학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되돌아보는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학창 시절도 있으시고, 재학 시절, 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경험도 있으시고, 뭐 어학연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성공 경험이나 과정상에서의 실패 경험을 정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졌냐,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배웠느냐를 말씀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창업 동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그쵸?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많은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한 또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창업 동아리나 클럽 같은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창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엿보면은 말씀 주신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개발 직무에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네, 질문이 있을까요? 네, 한 몇 가지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불특정 상황에서 내가 유연하게 어떤 상황을 대응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은 정리해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 사업 개발 직무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또 추진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협상과 어떤 설득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경험했던 분이라고 하시면은 또는 인턴 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하시면은 기획이나 마케팅, 영업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과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리더십이라는 내용은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사업 개발이라는 거는 사업을 리딩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당사자들을 리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멘토님 오늘 이렇게 사업개발 직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업개발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부탁드릴 수 네, 있을까요? 네. 사업 개발 직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우리가 많이 접해본 이제 그 직무도 사실 아니고 또 이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비즈니스 디벨롭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겼던 직무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 개발이란 어떤 직무에 접근하기 위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단계와 경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한번 내 스스로 나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